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화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멘델의 법칙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일단 멘델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멘델이 어떤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멘델이 유전을 연구할 때도 유전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유전이 될 때 부모의 체액이 서로 섞이면 자손이 만들어진다라는 주장이 일반적이었는데, 멘델은 이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유전인자는 섞이거나 변하지 않고 자손에게 전달된다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성 잡종 실험에서 자손 1세대의 동그란 완두 두 개를 교배했을 때 동그란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같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유전인자가 동그란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교배해서 동그란 완두가 만들어졌을 때 동그란 완두 유전자로 변했다면 자가수분을 시켰을 때 이 주름진 완두가 나올 수가 없었겠죠. 동그란 완두를 교배시켰으니까 당연히 동그란 완두만 나와야 되는데, 주름진 완두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부모가 가지고 있던 이 주름진 완두의 유전자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자손에게 전달되나 보다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멘델의 입자가설이라고도 불러요. 두 번째는 유전자는 한 쌍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멘델의 가설이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아빠에게서 유전자 하나, 엄마에게서 유전자를 하나를 받으면 자손은 당연히 한 쌍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이 한 쌍의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는 개념으로 부르고 있겠지만, 멘델이 연구할 당시에는 나름 참신한 이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 쌍의 유전자가 유전인자의 종류가 서로 다를 때, 네 글자로는 이형 접합일 때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이형 접합일 때 드러나는 형질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형질이 있죠. 라지 R과 스몰 r,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개체의 경우, 얘는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형질이 동그란 모양, 드러나지 않는 형질이 주름진 모양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무슨 원리라고 할 수 있나요? 멘델의 우열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을 이루는 두 유전인자는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각각 나누어져 들어간다. 내가 이렇게 쌍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고 내 배우자가 이렇게 쌍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으면 이거를 그대로 전달해주면 자손은 라지 R, 스몰 R의 유전자를 가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라지 R의 생식세포, 스몰 R의 생식세포를 만들어요. 다른 쪽 부모도 라지 R의 생식세포와 스몰 R의 생식세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생식세포를 서로 이런 식으로 함께 교배를 시켜서 자손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져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분리의 법칙,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분리의 법칙. 자, 마지막은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인자, 예를 들어서 모양을 결정하는 두 유전인자인 라지 R과 스몰 R, 색깔을 결정하는 두 유전인자인 라지 Y와 스몰 I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I,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I, 두 개의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 개체를 교배를 했을 때 둥글고 노란, 둥글고 초록색인, 주름지고 노란, 주름지고 초록색인, 이렇게 네 가지 표현형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표현형의 비가 9대 3대 3대 1의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 3, 3, 1의 비율만큼 중요한 것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의 비. 몇 대 몇이죠? 12대 4니까 3대 1이죠. 그리고 노란 것과 초록색 비도 역시 3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성 잡종 실험에서의 결과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유전인자거나 두 개의 유전인자거나 혹은 더 여러 개의 유전인자거나 서로 유전될 때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다른 말로는 독립의 법칙,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멘델의 이 세 가지 법칙과 두 가지 가설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멘델의 교배 실험을 가지고 좀 더 멘델의 원리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성 잡종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성 잡종 실험은 한 가지 성질에 집중해 가지고 실험을 보는 거예요. 물론 완두에 여러 가지 형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형질에만 집중해 가지고 우리가 실험의 결과, 유전 교배 실험의 결과를 보는 것을 단성 잡종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부모 세대에서는 항상 순종의 개체들을 교배를 시켜요. 그래서 노란색 완두 순종하고 초록색 완두 순종을 교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노란색 완두를 라지 Y라고 유전자를 표현하고요. 초록색 완두를 스몰 y라고 유전자를 표현을 해보면 노란색 완두는 라지 Y의 유전자형이 되겠고 초록색은 스몰 y의 유전자형이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상동 염색체 같은 자리에 이쪽에도 노란색 유전자, 이쪽에도 노란색 유전자가 있는 거고요. 이 녹색 완두는 상동 염색체 같은 자리에 상동입니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같은 자리에 초록색 완두 유전자가 양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완두는 생식세포를 만들 때 어떤 유전자형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나 고민을 해보면 생식세포를 만들 때 상동 염색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죠. 무엇을 고르든 라지 Y의 유전자형만 가지게 되고 무엇을 고르든 스몰 y의 유전자형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지 Y 생식세포와 스몰 Y 생식세포가 교배를 해보면 라지 Y 스몰 Y 유전자형을 가지게 되는 자손 F1 세대의 자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F1. 네. 그러면 이형 접합인 이 자손은 어떤 형질을 나타내게 되는가? 얘가 노란 색깔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형질과 초록색 형질 중에 대립 형질 중에 노란색이 우성이고 초록색이 열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F1 자손 1세대에서는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개체와 교배합니다. 식물에서는 자가수분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라지 Y, 스몰 y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개체와 교배를 했을 때 얘가 만들 수 있는 유전자형의 종류는 라지 Y거나 스몰 y. 얘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하나는 라지 Y, 하나는 스몰 y를 갖겠죠. 그래서 얘를 고르면 라지 Y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요걸 고르면 스몰 y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쪽 완두도 라지 Y와 스몰 y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면 교배를 했을 때 이렇게 라지 Y 하나, 라지 Y 하나, 라지 Y 스몰 y가 두 개, 스몰 y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전자형의 종류는 1대 1대 2. 보통 얘가 가운데로 와서 1대 2대 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표현형은 얘는 노란색, 얘도 노란색, 얘도 노란색, 얘만 초록색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과 초록색의 비는 3대 1이 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단성 잡종 실험이었어요. 여기서 이 부분이 우열의 원리, 이 부분이 분리의 법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성 잡종 실험은 여러 가지 형질 중에 두 가지 형질에 집중해서 교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색깔이랑 모양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둥글고 노란 완두, 주름지고 초록 완두를 교배시켜 봅니다. 둘 다 일단은 순종을 교배시켰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염색체가 있을 때 상동 염색체 같은 자리에 라지 R, 그리고 여기에 라지 Y
라지 Y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는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 요렇게 유전자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요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생식세포를 만들면 어떻게 골라도 라지 R, 라지 Y가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골라도 스몰 r, 스몰 i가 됩니다. 그래서 교배를 시켰을 때 자손 1세대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의 자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잡종의 자손을 다시 자가수분 시켜서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랑 교배를 시켜보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4개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는 잠시만요. 지우고 뭐라? 자, 일단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손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의 개체는 이렇게 하나가 라지 R, 하나가 스몰 r. 얘는 하나가 라지 Y, 하나가 스몰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생식세포의 종류가 4가지가 됩니다.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그래서 각각 4종류씩의 생식세포가 각각 교배하면 16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둥글고 황색,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 이렇게 표현형은 4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 4가지의 출현 빈도는 9대 3대 3대 1의 비를 가지게 된다 입니다. 물론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의 비는 3대 1, 그 다음에 노란색과 초록색의 비도 3대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여기에서 이 퍼넷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시고 개수도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 이걸 그려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9331의 이 비를 우리는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331의 비가 나온다는 얘기는 멘델의 독립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후에 연관을 이야기할 때 연관과 독립은 유전자형은 똑같아도 그 유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생물의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는지 독립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빈도의 비를 외워주셔야 돼요. 9331의 비냐, 3001이냐, 2110이냐, 뭐 6대2대 3대1대 3대1이냐 이 비를 외워주셔야 문제를 풀 때 연관이구나, 독립이구나 이걸 알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외우도록 하겠어요. 9331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수업을 하고요. 멘델 법칙을 이해해야 그 이후에 유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얘가 가장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이거에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시험 준비, 수업 준비 잘 하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